내일이면 봄날을 알리는 절기 경칩이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내일인데 너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못지않게 추운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물론 영하권의 기온을 보인 곳도 있고요. 대부분 지역이 5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보다는 기온이 한 3도에서 5도 정도 낮게 떨어져 있고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여기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온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3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위를 말을 할 때 이게 상대적으로 추우냐, 절대적으로 추우냐, 절대적으로 추우냐의 기준은 아무래도 평년값과 비교를 좀 하겠죠. 예. 그런데 평년값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맘때 나타나야 될 추위의 정상 범주 안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기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3월 달에 이 정도의 꽃샘추위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 굉장히 많이 춥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네. 이게 상대적인 추위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은 이제 남쪽에서 이렇게 비구름이 자주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계절이 겨울보다는 봄을 향한다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기압 배치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남쪽에 저기압이 지나게 되면은 저기압 주변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의 풍계가 형성이 되면서 남쪽에 다량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유입시키거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였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좀 비 내리고 궂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3.1절 이제 연휴 때 낮 기온이 10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15.6도까지 올랐고요. 네.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2도를 웃돈 곳도 있을 정도로 상당 지역이 20도를 넘게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중부지방 5도 아래로 떨어졌고 남부지방도 10도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하니 우리가 지난 주말에 너무나도 포근한 봄을 맛보고 나서 떨어진 기온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추이가 굉장히 큽니다. 불과 한 2, 3일 만에 낮 기온과 아침 최저 기온의 그 차이가 거의 한 2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떨어진 기온과 찬바람의 기세가 좀 더 매섭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일 겁니다. 예, 어제 눈도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는 영동고속도로 사리제 부근,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해고속도로 속초 IC 부근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도로에는 눈이 많이 녹은 모습이지만 도로 주변으로 하얗게 쌓인 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국적인 날씨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 오늘도 좀 눈과 비 소식이 있는 곳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도 1에서 5cm,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3에서 8cm의 눈 예보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출근하실 때 아무래도 오늘 개학 날이고 그리고 또 네. 이제 3월 긴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출근을 하시더라 아무래도 출근길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기상청의 예보보다 왜 이렇게 눈비가 내리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한 지금 비구름대가 남쪽에서부터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경기 남부 지역, 강원 남부 지역까지도 이제 눈비가 시작된 그런 상황이고요. 비구름이 빠르게 북상을 하면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이 오늘 오전 중에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폭넓은 지역으로 눈비구름이 확대가 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로 이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새벽 2시를 기해서 순차적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충청과 경북 많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 조금 전 이제 7시 대에는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도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건데 보통 24시간 이내에 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일 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눈이 시작된 곳에서는 오늘 오전 중에는 1시간 만에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네.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오늘 오전 중에 경기 남동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남은 전 지역과 충북 지역 많은 지역으로 대설주의보가 확대가 되겠고요. 오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원 산간은 뭐 40cm 이상,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10에서 30cm의 눈이 추가적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설주의보보다는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 대설주의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지금 하늘만 보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이 시각 오대산 국립공원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도 이 탐방로가 폐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산에 오르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 산간으로 특히나 이제 5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 특히나 이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 이 습설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가 또 우려된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예상 이제 적설은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내일 경북 지역과 뭐 강원 산간, 제주 산간 지역은 내일까지도 눈 예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내릴 양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도 좀 붉게 표시되어 있는 저 보라색 부근은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있는 곳이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원 산간 지역,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는 5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린 상황인데 원래 이맘때 내리는 눈 같은 경우 또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바다를 거쳐서 들어오는 이런 눈구름 같은 경우에는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보통은 1mm의 비를 한 1cm의 눈으로 환산하지만 반대로 눈을 녹였을 때는 강설량이 적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 비가 눈으로 내릴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부피와 함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눈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피해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가 한 10m, 세로가 한 20m 정도 위에 한 50cm의 눈이 내려 쌓이게 될 경우에는 그 무게가 30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15톤 그 트럭이 2개 정도가 이 비닐하우스 위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도 내일까지 많은 곳은 40cm 이상의 눈이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들 지역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구조물과 시설물 붕괴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좀 붕괴되기 직전인 상황인 경우에는 일단 대피가 우선적이기는 하겠지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 좀 아슬아슬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좀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를 조금 따뜻하게 좀 보온을 좀 신경 써주신다라고 하면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이지 않고 좀 녹아서 옆으로 이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온이 많이 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린 눈이 그대로 도로에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될 가능성도 있겠으니까 보행하시거나 차량 운전하실 때도 각별히 조심 운전 그리고 조심 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봄에 들어서는데 체감상 겨울보다 눈이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또 봄비치고 많은 비도 내렸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남쪽에서 비구름을 몰고 오게 만드는 저기압이 자주 통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그 비구름이 남쪽에서부터 유입이 됐는데요. 지난 3월 1일 이후로 벌써 3차례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단은 뭐 눈이 내리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양의 강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 30에서 한 50mm에 가까운 그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은 3월과 4월, 5월 통틀었을 때 1년 중에 내려야 할 비의 강수량의 한 10%가 살짝 넘는 게 봄철 전체 강수량 합인데 3월 한 달 동안에 내려야 될 강수량에 거의 해당되는 비가 거의 한 이틀 만에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피해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사실 비 오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상황이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누적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충분한 비입니다. 그런데 이맘때 내려주는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찬 공기의 중심이 우리나라 이제 서쪽 지역, 북서쪽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찬 공기가 직접적으로 내려오면서 해기차,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무렵에는 이런 차가운 공기의 중심축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동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그 눈구름이 이제 강원 산간 지역,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을 뿌리게 되는데요. 네. 서해보다는 지금 동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동해안은 서해보다 수심이 길고 그리고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얼마나 오랫동안 거쳐오느냐에 따라서 또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취주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서해 바다 위를 찬 공기가 지나갈 때보다 동해 바다 위를 지날 때 취주거리가 한 1.5배 정도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공기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해발 고도가 한 900m가 되는 굉장히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바다 위에서 한 차례 만들어진 눈구름이 또 산간을 지나면서 또 폭발적인 지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해안 지역, 산간 지역으로는 이런 폭설의 형태의 눈이 습설의 형태로 좀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는 게 보통 한 3월, 4월, 급기야는 5월까지도 많은 눈이 내리게 되는 게 이 지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바람도 강해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충남 서해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매서운 강풍이 또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오늘까지는 강풍에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건조특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북쪽에는 저기압, 남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강하게 서풍 계열의 바람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동풍을 굉장히 강하게 빨아들이게 되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짧은 거리에 워낙 기압 차이가 큰 이 두 서로 다른 성격의 기압이 위치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압 경도력이라고 해서 기압 차이가 큰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특히 이제 남부 지역의 해안가나 제주 전 지역에는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순간적인 바람이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는 70k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해상으로는 뭐 거의 90에 가까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 밖에 강풍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전국으로도 순간적인 풍속이 시속 55km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오늘은 뭐 눈도 눈이고 비도 비이지만 강풍에 대한 시설물 피해 입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마 3일절 연휴를 지나는 동안 부투만 겨울 외투를 정리하려다가 이 추위에 다시 꺼내 입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추위가 도대체 언제쯤 물러가는 건지 그리고 봄꽃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3월은 아무래도 이제 찬 공기와 봄이 오려고 하는 따뜻한 공기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주기적으로 좀 긴 기간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하루 사이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거고요. 하루와 하루 사이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성급하게 좀 봄옷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추운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얇은 겉옷들은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벚꽃은 일부 이제 보도에서는 좀 늦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늦은 기준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2월 말과 3월 초에 좀 한파가 찾아오면서 작년보다는 한 2주 정도 좀 늦게 벚꽃이나 뭐 봄꽃이 개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평년보다는 좀 일찍 핍니다. 한 3일에서는 그래도 한 10일 정도 일찍 개화를 하는데 보통 봄꽃들은 2월 말과 혹은 이제 3월 초에 어느 정도의 기온이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관이 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벚꽃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에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겠고요. 벚꽃은 보통 일주일 뒤에 만개한다라는 점을 가정을 했을 때는 남부지방이나 전국적으로는 한 3월 말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8일, 그러니까 첫째 주가 좀 이제 벚꽃의 만개를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 개나리가 훨씬 더 일찍 피죠. 개나리의 경우에는 4월 1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제 중부지방은 한 3월, 남부지방은 3월 한 20일을 전후하면은 이제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은 3월 한 23일 경쯤에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달래보다는 2, 3일 정도 일찍 피니까 네. 여기에 2, 3일 정도 뒤가 진달래가 좀 피는 이제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봄이 찾아온 것 같았지만 부쩍 다시 추워진 3월 날씨였습니다. 추위, 강풍, 폭설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